여러분 안녕하세요. GTF에 빠진 키쌤입니다. 자, 오늘 467회 시험 3월 6일 시험 보고 방금 왔는데, 자, 복원도 블로그에는 내용이 다 끝났어요. 참고로 저는 스토리 위주로 복원을 할 거고요. 가다반 ABCD 보기는 제가 복원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여쭤보셔도 사실은 소용이 없으실 거예요. 또 어제는 제가 IBT 테스트라고 해서 컴퓨터로 GTF 하는 게 있어요. 그거 파일럿 테스트 당첨이 돼가지고 그거 보고 왔는데 거기서도 준동사 문제가 6문제가 출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GTF에서는 준동사 문제를 6문제로 내고 슈드가 2문제로 고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오늘도 여김없이 준동사 문제가 6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준동사 문제가 한 문제 더 출제되었다 해도 큰 변동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총평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문법입니다. 문법은 제가 4.0을 줬습니다. 문법의 특이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동사 6문제 그리고 슈드 생략이 2문제로 변동이 된 게 거의 확정된 거다. 연속 3번 이렇게 됐으니까요. 자, 일단은 시제는요, 딱히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준동사는 3문제가 imagine, risk, give up이 나왔습니다. 특히 risk 같은 경우는 이전에 466회에서도 시험에 나왔었죠. 그리고 다음은 투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urge, 목적어 투부정사,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사용하는 명사적 용법으로 나왔고, be intended 투부정사, 얘는 관용 표현으로 출제가 되었었네요. 뭐 부사적 용법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부사적 용법이 하나가 더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hould 생략이 뭐가 나왔냐면 request that 그리고 recommended that이 나왔네요.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가 3개,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3개가 나왔습니다. 도치가 하나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전 시험에도 도치가 출제됐죠. had 주어 삐삐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치까지도 이제는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또한 if 주어 had 삐삐 중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 하나가 이게 now 플러스 3을 나와가지고 키워드로만 문법 패턴 하신 분은 이걸 순간 혼합가정법으로 착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네요. 제가 어떤 건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now가 붙었던 어떤 형용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사는요, John이라는 사람 뒤에 who가 나왔었죠, 그쵸? 그 다음에 대시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고 이 순서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조동사는요, can이 처음에 출제가 되었죠. 치타 관련해서 뭐 30m/s로 달리는데, 미터요? 마일이요? 제 기억도 안 나요. 어쨌든 70마일로도 무슨 이 정도 속도로도 달릴 수 있다라는 걸로 내용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will 같은 경우는 시장이 도로 증설을 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으로 will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연결어입니다. 연결어는 전치사구가 inspire of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접속부사, 이게 지금 뭐 인터넷에서는 핫한데 인팩트가 답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포크를 실제로 사용하는지는 얼마 안 되었고 사실상 미국에서 19세기부터 뭐 사용했다라는 내용을 실제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임팩트라고 정답을 채택했습니다. 자, 다음은 청의입니다. 저 듣기 난이도는 3.5에서 4.0을 줬는데 일단은 듣기가 이전보다는 추론이 덜 나왔어요. 추론 문제가 덜 나와서 뭐 문제 자체는 잘 들어주셨거나 했으면은 어렵진 않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듣기 난이도 자체가 워낙 다른 파트에 비해서 어렵고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한 호흡에 너무 길게 나와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아무리 낮게 줘더라도 이전 시험이나 아니면 가장 어렵게 나왔던 답변이 헷갈리게끔 나왔던 그 점수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전 시험보다는 그래도 추론 문제가 덜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파트 1부터 시작을 하자면 두 남녀가 다가올 마이애미에 휴가로 갈 준비를 하는 대화였고요. 그 다음 남성이 어디로 갈지 리스트를 친구들에게 보내겠다고 했고, 마이애미의 문화 중 뭐 음식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저는 잘 못 들었어요. 모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남성의 의견을 말했던 걸로 기억하네요. 그룹 할인을 받기 위해서 사전을 예약해가지고 더 싼 가격으로 관광지를 가자고 제안을 했고, 그리고 관광지 근처에서 숙소를 예약해서 걸어 다니는 것이 택시를 잡는 것보다는 편하다고 했었습니다. 마무리는 다음 주에 친구들에게 그룹콜 하면서 얘기하자고 했었고, 자, 이렇게 해서 일상 대화가 마무리됐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흐름 자체가 답하고는 연관이 있지만 이게 100%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파트 2 강연과 연설에서는 이번에 새로 지은 도서관이 그랜드 오프닝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시설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얘기했던 그 주의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미팅룸 같은 경우는 도서관 사서, 라이브러리언에게 예약을 문의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해 매주 토요일날 독서 행사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컴퓨터 랩에서는 컴퓨터와 프린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노트북도 빌릴 수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온라인 캘린더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행사 문의는 본인한테 직접 와서 말하라고 했었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파트 2가 끝났고 파트 3로 넘어가자면은 제이슨이라는 남성이 집에서 사용할 운동기구를 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다음에 크리스틴이라는 여성과 헬스장에 다니는 것과 집에 그냥 기구를 사가지고 홈짐을 차리는 장단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헬스장을 다니는 거에 대한 단점으로는 여성은 기구를 사용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야 하는 게 짜증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홈짐의 단점은 남성은 만약에 비싼 장비를 샀는데 그게 이제 고장나면은 돈을 내야 된다는 게 단점이라고 했었던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헬스장의 장점으로선 여성은 본인이 다니는 헬스장 짐에는 댄스 클래스나 아니면 다른 수업을 함께 섞을 수 있다라고 했었던 게 장점이었고요. 헬스장 단점에서는 남성은 본인은 추우면은 칠리라고 했던 걸로 아는데 헬스장에 가는 게 싫다고 했어요. 귀찮다고. 마무리로 여성이 뭐 빌이라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울렛인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못 들었던 게 앞에 계신 분이 듣기 때 다른 거 푸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종이를 막 넘기셔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못 들었어요. 솔직히. 근데 빌이라는 사람한테 추천을 받으라고 했었고, 그래서 결국 본인은 운동기구를 산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파트 3가 마무리되고요. 그 다음 파트 4로 넘어가자면 도시에서 집을 찾는 방법에 대한 방송이었습니다. 이게 좀 첫 번째 문제가 헷갈렸던 게 이전 내용에 이게 방송인이 이거 지금 라디오 방송을 하시는 분이 자, 이전에는 우리가 시골에서 집을 찾는 방법을 얘기했었죠. 오늘은 저희가 도심에서, 시티에서 집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막 함정이 루럴이 함정이었거든요. 시골이 함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티가 정답이었고요. 도시에서 집을 찾는 방법에 대한 팁이었는데 첫 번째 팁은 사전에 확실한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첫 번째 팁이었고, 두 번째 팁은 이 주변을 한번 보라고 했었죠. 네이버이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을 항상 조사해 보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팁은 통근 시간을 고려하라는 거였는데 본인은 좀 더 먼 곳으로 잡았더니 더 다양한 선택권이 있었다라는 게 포인트였고요. 네 번째 팁은 사전에 미리 필요한 서류들을 좀 구비해 놓으라고 했었던 팁이 있었고요. 마지막 팁은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은 그냥 타협하라고 했습니다. compromises가 정답이었죠. 그 다음에 본인은 결국 원하는 집을 찾았을 때는 시간을 들여서 인내를 갖고 집을 찾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 정답이 뭐 take time 뭐 이런 게 나왔었던 걸로 기억해요. 자, 이렇게 해서 L씨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독해입니다. 독해는 저는 4.5에서 5.0을 줬습니다. 저번에는 5.0이었죠? 왜냐면 이번에는 동의어 문제가 이전 회차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 어려웠다라고 생각해서 4.5를 줬고요. 이 동의어 말고는 추론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저번 회차보다는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추론 문제라는 비중 자체가 이게 변동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항상 고정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지는 앞으로도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로운 게 우리가 예전 뭐 1, 2년 전 GTEP 같은 경우는 독해에서 질문에 있는 키워드를 문단에서 찾아가지고 순서대로 찾아가지고 그 문장을 읽으면은 그걸 약간 말을 바꿔서 나온 수준이었다면은 이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마치 A, B, C, D 중에서 B하고 C하고 D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A로 어쩔 수 없이 정답을 채택해야 되는 약간 이런 상황을 많이 연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론 문제는 좀 난이도가 고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고, 독해가 이렇게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게 학생들에게 많이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어도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블로그에도 한꺼번에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놓치시면 블로그 같은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일단은 파트 1 인물 소개입니다. 인물 소개에서는 미국 걸스카우트 창시자인 줄리엣 고든 로우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사고가 있어서 뭐 청력을 잃긴 했지만 부모님이 이제 전통적인 책임감이나 아니면 뭐 충성도 같은 이제 사회적 가치들 같은 걸 알려줬다고 했고,
영국에서 남편이 자주 출장을 가게 되면서 봉사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그 산하에 있는 뭐 걸스 가이드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도 본인과 뜻을 함께한 가족들과 걸스카우트를 창립하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합병을 하게 된 이후로 회장직을 내려놓고 이를 알리는 활동을 계속한다는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파트 2 연구 논문입니다. 이 연구 논문은 뇌과학 관련된 논문을 마치 읽는 것 같아서 문과인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웠었네요. 자, 이 내용은 칵테일 파티 이펙트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무슨 효과냐면은 막 우리가 파티나 아니면은 칵테일 마시는 그런 클럽 같은 데나 아니면은 뭐 술집 같은 데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게 되는 그 현상을 칵테일 파티 이펙트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파티 참석자들이 주변에 소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첫 번째 문제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맞나요? 스탠포드? 네,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험을 했었는데, 대중적이지 않은 클래식 음악으로 실험을 했는데, 일반인들의 표본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음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 넌 뮤지션이었나요? 네, 넌 뮤지션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참여단을 구성했다고 했었어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참여자들의 이제 뇌를 MRI로 촬영했었는데 이 뇌 활동을 기록했더니 음악이 느려지거나 멈출 때 사람의 뇌가 이게 다음 것을 예측하기 시작하면서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는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듣고자 하는 대상에게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기능이 뇌의 기능 중에서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논문이었습니다. 자, 파트 3는 백과사전이죠. 자, Fort Knox Bullion Depository라는 그 금고에 대해서 나왔는데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이고요. 미국의 50% 정도의 금과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문서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했었고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뭐 중요 문서들이 손상되지 않게 뭐 안전하게 했다라는 내용, 뭐 damaged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natural disaster 뭐 이런 게 대비하여서 독자적인 전력하고 그 다음에 뭐 시스템을 구비해놨다고 해서 뭐 electricity, power source 이런 게 나왔었죠. 그리고 이곳은 워낙 요새와 fortified 돼서 이 fortified가 독립 문제로 출제됐었는데 protected라고 저는 했습니다. 되어서 많은 정계 인사들,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었고 마지막으로 어떤 걸로 마무리되었었냐면은 이 비유적 표현이 있는데 포드 넉스 같다라고 하면은 매우 안전하고 보안이 철통 같은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비유 표현까지도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트 4입니다. 파트 4 같은 경우는 한 여성이 레스토랑 주인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거였는데, 편지를 보내는 거였는데, 남편분과 같이 함께 여태까지 갔던 레스토랑에서 안 좋은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기다림 없이, 다행히도 기다림 없이 신속하게 앉았던 것까지는 굉장히 좋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promising이라고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완전 다 다운힐로 됐다라고 했었죠. 그쵸? 완전 다 무너져 버렸다. 아니면은 하락세였다. 그래서 promising 같은 경우는 원래는 약속하는 이란 뜻으로 expected랑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저는 처음에는 좋았다라는 뜻으로 encourage라고 골랐어요. 어쨌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자기 포크에 뭐가 묻어있고 그다음 남편의 잔에 있는 물 위에는 뭐가 동동 떠 있어가지고 음식 먹는 게 되게 거북하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추가로 화장실도 굉장히 지저분했었는데 나중에 직원, 서버라고 표현했습니다. 웨이터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어떤 행사가 근처에 있었고 그로 인해서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죄송하다, 자기가 직접 치우겠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사과를 결국 받았는데 마지막에는 결국 뭐 상황은 이해하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여기를 돌아왔을 때 또 이런 식이면은 우린 다시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스테이트가 컨디션으로 출제가 되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오늘 시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총평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저한테 뭐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수업 관련해서 문의해 줄 수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린 다음 총평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